증명하지만 믿을 수 없다 40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이 너무 어려웠기에 오늘은 간단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대수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대수학의 기본 정리는 복소수를 개수로 하여 다항 방정식을 만들면 복소수 범위에서 반드시 근을 갖는다는 정리로서 복소수 개수의 다항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완벽히 인수분해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직관적으로 간단한 증명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증명이라기보다는 증명에 쓰이는 기본적인 생각을 소개하는 영상일 수도 있겠네요. 다항식이 반드시 근을 가질까? 그렇지는 않죠. 어떤 수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수를 개수로 갖는 간단한 1차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정수 범위에서는 해가 없죠? 수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유리수 범위에서 해를 갖습니다. 유리수를 개수로 갖는 간단한 2차 방정식입니다. 역시 유리수 범위에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죠. 무리수니까요. 이 무리수 개념을 받아들여 실수 개념을 완성하는 데에도 수학자들에게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했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실수 개수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는 없죠. 실수 범위에서 말입니다. 수의 집합을 넓히는 과정이 꼭 필요했고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허수가 수학자들의 수체계 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1은 0은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 과정이 한없이 계속되는 것은 아닐까요? x제곱 더하기 i는 0이라든가 아니면 3차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i는 0 등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가 계속 필요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더 큰 수의 집합, 더 큰 수의 체계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수의 집합은 언제나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소수 집합이 끝입니다.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i는 다음과 같은 복소수 해를 갖습니다. 인수분해 되네요. x세제곱 더하기 i는 0은 어떤가요? 역시 해가 구해지고 완벽히 인수분해 됩니다. 복소수 집합에서 말이죠. 결국 대수학의 기본 정리는 어떠한 다항 방정식을 가져와도 복소수보다 큰 수의 집합을 생각할 필요 없이 복소수에서 완벽히 인수분해되기 때문에 더 큰 수의 집합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수학의 역사를 잠깐 볼까요? 17세기에 들어와서 수학자들은 다항식의 근은 어떻게든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 섞인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18세기 후반 레오나르트 오일러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오일러나 달랑베르 등의 수학자들에 의해서 부분적인 증명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소수의 개념이 아직 채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또 완성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증명들은 뭔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으며 19세기 가우스에게서 비로소 완성된 증명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히 복소평면의 개념을 이용하여 복소개수의 다항식은 왜 반드시 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소평면의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복소평면에서 덧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잠깐 생각해보고 갈게요. 복소수를 화살표라고 생각해서 이어붙이면 되는군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라든가 삼각형의 제3의 변을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소수의 크기 개념입니다. 간단히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인데 절대값 기호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복소수의 곱셈과 크기 개념은 서로 잘 어울립니다. 복소수를 곱해서 그 크기를 구해보면 인수분해가 되면서 곱의 크기는 두 크기의 곱과 같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나눗셈과도 잘 어울린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소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서 그 복소수의 제곱, 세제곱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입니다. 2분의 1, 0에 해당하는 실수 2분의 1이 있고 0,2분의 1에 해당하는 2분의 1 i 등이 표시되어 있네요. 이들을 제곱해서 표시해 봅니다. 제곱하면 반지름이 모두 4분의 1인 원 위에 표시되네요. 크기는 제곱이 되어야 하니 당연하겠죠? 이번에는 반지름이 2인 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바퀴 돌면서 그 제곱을 표시해 보니 제곱들은 정확히 두 바퀴 돕니다. 이번에는 세제곱을 표시해 볼까요? 반지름이 8인 원 위에 표시되면서 이번에는 정확히 세 바퀴 도는군요. 세 바퀴 도는 게 잘 보이시나요? 이제 상황을 잘 이해하시겠죠? 그럼 곧바로 증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소수 개수의 다항 방정식이 하나 있습니다. 상수항이 0이면 이미 0이라는 근이 있는 것이니 상수항이 0이 아닌 경우를 생각합니다.
간단히 저번 영상에서 소개하였던 x5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미지수를 복소수를 나타내는 문자 g를 써서 바꿔놓고요. 여기에서 다항식을 하나의 다항함수로 생각하여 함수의 값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g가 0인 경우입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0의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g의 절대값이 아주 작은 경우, 그러니까 원점 근처에서 아주 작은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반지름이 아주 작은 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함수 값들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g라는 복소수가 여기에 있다면 화살표로는 이와 같이 표시가 되는데, 먼저 마이너스 g는 2점 정도의 표시가 되겠죠. 복소수 g가 한 바퀴 돌 때 마이너스 g는 이와 같이 거꾸로 한 바퀴 돕니다. 한편 마이너스 g의 5제곱은 어떻죠? g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g의 5제곱의 크기는 훨씬 더 작습니다. g가 한 바퀴 돌에 따라서 g의 5제곱은 5바퀴 돌게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크기가 너무 작아서 두 개를 더한다면 대략 이와 같이 움직일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중요한 사실은 마이너스 1,0 근처에 조그만 원으로 그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원점을 중심으로 아주 큰 원을 그려서 그 원을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이때 함수값들은 어떻게 표시되겠죠? g의 5제곱으로 묶어서 함수를 변형해 보았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값들 중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 있는 부분들은 그 크기가 아주 작겠죠? 결국 이 값은 1 근처에서 움직입니다. 대략 이 정도의 원에서 움직인다고 가정해도 되겠죠? 한편 이때 g 5제곱은 어떻습니까? 아주 큰 원을 그리면서 정확히 5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g의 5제곱과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동시에 생각한다면 아마도 정확한 원은 아니겠지만 대략 이런 방식으로 5바퀴를 돌게 됩니다. 원의 반지름이 조금 커졌다 조금 작아졌다 하면서 5바퀴를 돌게 되는 거죠. 대략 이런 방식들로 말이죠. 이제 함수값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근이 왜 존재하는지 아시겠나요? 아주 작은 원일 때는 함수값을 표현하는 평면에서 원점이 경로의 바깥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큰 원을 그려서 경로를 그려보니 원점이 그 안쪽에 있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작은 원에서 원의 크기를 살살 크게 하면서 함수값 평면에 그 경로를 그려보면 밖에 있던 원점이 언젠가는 원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원점을 지나갈 때가 생겨야 하겠죠? 그때가 바로 근이 존재할 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복소계수의 어떤 다항식을 가져오든지 간에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소수인 근을 반드시 가집니다. 결국은 복소수 범위에서는 해가 반드시 발견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소수의 집합은 뭔가 완성된 집합입니다. 이를 대수적으로 닫혀있다라고 표현한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갈게요. 19세기까지 기준으로 보자면 대수학은 방정식을 다루고 그러면서 수를 다루고 수 개념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는 표현이 적당했겠지만 현대의 기준으로는 대수학이 너무 많이 발전하였기 때문에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는 표현은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다항 방정식에 대한 기본 정리 정도가 적당할 수 있겠네요.